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를 올 때 우리 99년생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은 너무 힘들었던 학생들인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 작은 나이로 있어서 여러분들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왔는지, 초등학교 때 신종플루 때문에 수학여행을 못 갔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세월호, 우리 가슴 아픈 일인데 세월호 때문에 또 수학여행을 제대로 못 갔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메르스도 있었고, 엊그저께 정말 힘들었던 수능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서 일주일을 연기하는, 정말 저는 집에서 그때 우리 고3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집에서 정말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우리 아들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하는 기억을 나는데, 그래도 여러분같이 당사자들이 제일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뒀으면 좋았던 것을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우선 첫 번째 보면 5달러의 법칙이라고, 여러분들 요거는 지금 여기 20살에 좋았더라면 알았더라면 좋았던 것들을 이 스탠퍼드대 티나 실리그 교수가 쓴 책인데, 이 책은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으로서 첫 번째 주제로 삼은 이유가, 우리가 5달러의 법칙을 제가 설명을 하면은, 자, 5달러의 법칙은 우리 각 팀별로 종잣돈 5달러를 주고 10개 팀으로 나눠서 줬다고 합니다. 이걸 뭘 의미하냐면, 이 5달러를 가지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어떤 것을 했을 때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겠는가, 이것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팀은 식당 줄서기 대행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제가 한 5년 전에, 4, 5년 전에 미국 뉴욕에 갔을 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가면은, 아마 그때 제가 12월 24일 날 그때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26일 정도 됐을 텐데, 거기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한없는 줄이 서 있는 거예요. 한없는 줄이. 그러면 그때 제안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9명이, 식구들이 9명이 갔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 200 몇 달러 주면은 다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아주 제도적인 건 아니지만 편법이지만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서, 제가 그 200 몇 달러를 주고 줄을 서면서 올라갔던 기억이 나요. 그건 빨리 가는 길이 있어요. 아주 그거는 뭐 돈을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뭐냐면 시간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저는 9명이서 우리 조카 가정하고 저희 가정하고 9명이서 2시간 서 있는 것보다는 내가 200달러를 더 주고 빨리 올라가서 그것을 보고 전망대에 가서 보고 내려야 되겠다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건데, 이 식당 줄서기는, 이 팀은 이렇게 했어요. 식당에 가면 토요일 날 보면은 밀리는, 전주도 아마 맛집 같은 데 가면은 줄을 서 있어요. 우리 저기 남부시장에 그 콩나물국집이라든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러면 거기를 미리 가서 사람이 5명이 서 있는 거예요. 5명이 서 있어서 오는 사람마다 1달러씩을 받았어요. 내가 이 줄을 서 있었는데 이것을 미리 1달러를 주면, 그러면은 음식 먹으러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줄을 섭니다. 줄을 서는데 거기에 1달러를 주고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줄을 서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2시간 동안에. 한 사람은 학생회관 앞에서 자전거,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많이 안 타는데, 오히려 대학교 가면은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집 주변에서. 그래서 자전거 바람을 넣어주고 타이어 공기압을 해주고 1달러씩을 받았어요. 1달러씩. 그 앞에 바로 앞 건너가면 주유소 옆에 공짜로 넣어주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1달러를 받고 학생들한테 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1달러를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럴 게 아니고, 1달러를 받는 게 아니고 공짜로 해줄 테니까 이걸 통을 넣고 네가 고마우면 1달러든지 2달러든지 3달러든지 줘라. 그러니까 처음에 1달러 받을 때보다 1시간 그보다 나머지 1시간에 훨씬 돈을 많이 써서 수백 달러를 벌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팀은 가장 좋은 팀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캘리포니아, 스탠퍼드 대학에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명 회사, 회사를 찾아갔어요. 유명 회사를 찾아가서
당신들에게 우리가 광고 그 기획을 해서 해줄 테니까 $650를 달라. 그러니까 이쪽에서 허락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머리를 쥐어짜고 머리를 써서 $650를 벌었던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몇백 달러, $650를 벌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팀은 세차를 해줬어요. 세차를 해주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몇 대 못해서 얼마 벌지 않았고, 레모네이드를 판매했다는 것은 원가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원가가 안 들어갔어요.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자기 인력만, 인건비만 들어가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망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우산 장사를 했는데 비가 온다는 소식에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팔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해가 떠가지고, 여러분 우산 장수가 해 뜨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죠. 그래서 이게 제일 망하는 거였다. 이것은 뭘 의미를 하냐면, 우리가 혁신 토너먼트라고 하는데, 이노베이션 토너먼트라고 하는데, 방금 여러분들이 이해했듯이 이겁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엄청난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를 가고 사회에 진출하겠지만, 아니면 사회에 바로 진출할 사람도 있고, 사회에 나가보면 우리처럼 경쟁 사회가 됩니다. 경쟁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 CBS 기자로서 시작하고 차장, 부장, 국장, 보도국장 한 다음에 본부장이 됐는데, 본부장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 CEO로서 이 방송을 유지하고 운영을 할까 생각하면 어떨 때는 잠이 안 올 정도로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많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서 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작년에 본부장이 되고 나서 바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전국 13개 이제 이건 금방 제 자랑인데 13개 지역본부 중에 경영 1등을 해가지고 저희가 상금 2천만 원을 받아서 일본의 직원들이 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자랑하기에 앞서서 참신한 아이디어 하나가 우리 회사를 살리고 우리 학교를 운영하는 데 더 힘이 되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나가서 그러한 정신으로 해야 된다. 우리 대학에 다닐 때도 여러분 공부해봤지만 공부도 효율적으로 해야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효율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겨서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얘기는 남을 이기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이겨라. 이거는 평범한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이기려면은 물론 이제 스포츠에서 축구를 한다든지 씨름을 한다든지 탁구를 한다든지 그러면 경쟁력이 상대를 이겨야 되고 하지만, 그런 이기려는 거 말고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이겨라. 그건 뭐냐면, 자, 이걸 남을 이기려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남을 이기려는 사람의 특징 여러분도 다 근거하시겠지만 보세요. 첫 번째, 힘이 세면 이기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겠지만 사회에 나가면 정말 힘이 세면 이기는 줄 알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절대 큰 소리 치고 사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다. 목소리가 크면 이기는 줄 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소리 크게 하면 그 순간에는 이길 수 있어요. 목소리가 크면 그 순간에 이길 수 있잖아요. 제압해가지고 막 얘기해가지고 제압해서 이길 수 있는데, 그건 이기는 사람이 아니고 남을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가는 줄 안다. 특히 우리 내년에 또 지방선거 하는데 선거 때 이게 많이 나요. 그걸 마타도어라고 그래요. 마타도어라고 했는데 막 선거 때 저 사람은 뭐를 어땠어, 젊었을 때 어땠어, 과거에 어땠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만약에 이런 사람이 여러분 생각했다시피 힘이 세면 이기고 목소리가 크면 이기고 남을 끌어내려야 올라가는 줄 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지금 수업 시간에 국어, 수학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수업 시간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1교시를 업어치기 때려 눕히기로 바꿔야 돼요. 아까 힘이 센 사람이 이긴다고 보면, 자, 그러면 2교시는 고함 지르기, 옆 사람 고막 터뜨리기. 이거 잘하는 사람들이 이겨야 돼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3교시는 각종 사투리로 길게 남욕하기. 자, 여러분, 요렇게 해서 수업시간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밝아진다면 수업시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자,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만 잘하면, 내가 열심히 하고 나만 잘하면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가고 사회에 나가면 반드시 옆에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남 욕하는 시간에
나 자신 개발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우리 성공한 사람들의 예고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성공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회에 공헌을 하고 우리가 자라난 우리 모교에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하고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공감하나요? 네, 공감할 거예요. 아마 지금보다는 나중에 많은 날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 나갔을 때 옛날에 그 우리 선배가 이래 선배가 이런 얘기를 왜 했구나 이런 생각이 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셋, 넷, 다섯 번째, 3개 남았어요. 예. 반복에 승리하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반복에 승리하라. 여러분 뭐 제목 딱 듣고 알겠지만 우리 쉽게 얘기하면 마라토너도 2걸음씩 한 걸음부터 뛰지 2걸음씩 뗄 수가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피아니스트, 피아노 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 남자 학교니까 피아노 그랬지 아마 지금 고3 정도 되면 피아노들을 여학교 같으면 많이 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고3 아들도 피아노 배우다 말았지만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는 피아노를 배웠고 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보면은 여러분 피아노 치는 사람들 알겠지만 도레도레부터 시작해야 돼요. 도레부터. 저도 이제 제 아내가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음악 선생님. 그래서 항상 듣는 게 피아노 소리 듣고 뭐 집에서 그게 아주 평생을 이렇게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3, 4년 전에 피아노를 한번 배워보려고 했더니 뭐랬냐면 그 바이엘인가? 그거 갖다 놓고 도레도레부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노래를 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 행사 때 내가 애국가를 친 사람이에요. 그때는 이제 피아노라고 하는 풍금이라고 해서 쳤는데 솔도시라 도솔미솔 지금도 그 애국가 개 이름을 아는데 그것만 외워서 쳤어요. 근데 그 생각으로 피아노를 배우려고 하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노래를 한번 쳐보려고 했더니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저는 반복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어떤 거? 피아노에 대해서 반복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고 싶다면 반복에 승리하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피겨스케이트 선수도 한 바퀴부터 돌잖아요. 어떤 것은 막 1500m면 뭐 15바퀴, 20바퀴 이렇게 돌잖아요. 그것은 한 바퀴부터 시작하지. 그 반복에서부터 시작하지. 마지막에 시작한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에 승리하라. 반복. 여러분들 학습도 반복해서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지만 그렇게 반복해서 하고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겁니다. 모든 일을 힘든 일을 두려워 말라. 우리 힘들어요. 지금 여기 앉아있기도 힘들 거예요. 지금 슬슬 눈 감기고 그동안에 학교 생활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죠. 다 압니다. 아마 오늘도 이런 시간에 그냥 놔둬서 운동장 가서 볼 찰 사람 볼 차고 놀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노니까 그잖아요. 내가 여러분 심정한테 우리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가둬놓는 것을 가장 싫어했어요. 우리.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막 풀어놓고 아무 때나 하고 졸업식 때 와라. 그러면 그게 조금 절제되지 못한 행동이 될 수도 있고 해서 학교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진리입니다. 학교에서 우리 때나 여러분 때나 다 마찬가지고 그런데 보십시오. 자, 중요한 것은 항상 힘들게 느껴집니다. 쉬운 것은 먹고 놀고 하는 것은 쉬운데 다 힘들어해요. 근데 이거를 중요한 것을 항상 힘든데 이것을 버티고 가지 않으면 이 세상 경쟁사였잖아요. 당장에 우리 내일 모레 또 경쟁도 해야 되는 형편에서 생각해 보시고 지나고 보면 쉽게 산 것 때문에 평생 후회합니다. 그 다음에 쉰다는 것은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행복했던 게 직장 생활 중에 보도국 부장으로 있을 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부장은 아래 차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보도국장이 있고 본부장이 있어서 크게 책임질 일이 없는데 보도국장이 되니까 보도국장은 본부장을 보필해야 되고 밑에 직원들을 보도에 대해서 타치를 해야 되니까 조금 힘들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본부장이 되고 보니까 제일 힘들어요. 아마 제일 편한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차도 나오고 온갖 또 비서도 있고 해서 다 해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휴가 한번 제대로 못 갔습니다. 올해는 휴가 하루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몸이 2년마다 한 번씩 아팠는데 최근 5년 동안 아픈 적이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아플 시간이 없어요. 아프면 큰일 납니다. 우리 아프면 큰일 나요. 우리 직장에 본부장이 아파갖고 비실비실 다녀봐요. 그게 누가 그걸 맡기겠어요. 그래서 쉴 때 제가 지금 최고 소원이라면, 최고 원한 게 있다면, 나 일주일만 시간 내줘서 내 맘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마 올해 연말까지도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쉰다는 것은 일을 하고 있을 때 쉰다는 것이 정말 느낌이 오는 거지. 내가 지금부터 직장 간두고 오늘 쉬고 내일 놀고 모레 또 쉬고 아마 5일을 못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힘들어도 힘든 일을 할 때 조금만 참으면은 아마 쉰다는 것은 일을 할 때 쉬는 게 가장 좋을 거다. 학생 때 제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등학교까지는 조금 절제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대학교부터 가면 정말 자유스럽게 하는데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고생하셨지만 앞으로 잘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짜보시고요. 자, 쉬어서 행복하다면 뭐다? 노숙자가 가장 행복해야 된다. 우리 노숙자 알죠? 노숙자. 우리 전주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서울만 가면요. 서울역 아니면 모든 역에 노숙자들이 있어요. 노숙자들. 그럼 그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야 돼요. 오늘 비가 오나 내일 눈이 오든 아무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냐? 우리 그렇습니까? 여러분, 노숙자가 가장 행복하게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노숙자 가장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여기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지만 행복할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 선생님들 자기 직업이 있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하게 힘든 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마지막으로 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만약 여러분 은행 계좌에 86,400원이 입금이 됐어요. 매일같이 입금이 돼요. 그날 쓰도록 돼 있어요. 그날 다 쓰지 않으면 그게 없어져요. 그리고 이것을 세이빙 해준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날 또 86,400원. 그 다음 또 86,400원.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86,400원이 매일같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쓰지 않으면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은 뭐냐면 오늘 다 쓰도록 돼 있어. 오늘 안 쓰면 없어져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어떻게 할 거예요? 86,400원. 저는 집 지을 재료들을 사서 좋아. 그러니까 쓴다는 거잖아요. 다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직설적으로 제일 앞에 앉아 있는 자, 우리 학생은 우리 후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나눠준다고? 아니 나눠주는 것도 쓰는 거니까. 이거 너무 착해요. 우리 박수 한번 우리 친구한테. 이렇게 미덕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못 쓰니까 나눠준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 교훈은 뭐냐면 이걸 다 쓸 거예요. 모두가. 나는 86,400원이 동나도록 쓸 거예요. 그날 친구를 주든지 뭐를 사든지 아니면 내가 날마다 86,400원을 줄 테니까 100만 원이 되면 나한테 뭐를 해다오 이렇게 계약도 할 수 있는 거고 이 86,400원을 어느 가정에다가 소년소녀 가정에다가 무조건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돈을 가지고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아지든 않으니까 그날 어디다가 빼서 통장에 모아두는 어떤 행위를 해서라도 86,400원을 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보시면 혹시 낚였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자, 이게 86,400이라는 게 우리 하루가 86,400초예요. 자, 보니까 1분이면 우리 60초죠. 자, 그러면 10분이면 뭐예요? 600초. 그러면 10분이 6번 있어야 1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600초가 1시간이면 3,600초고 그러면 1시간이 24번 있는 게 2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정확해요. 1일이면 86,400초라는 시간이 흘러요.
자, 86,400원은 86,400초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이 학생들 우리 후배들 다 그랬듯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시간 지금 흘러가요. 지금도 제가 1시간 예약하고 해달라고 왔는데 지금 38분이 흘렀어요. 38분이 흘렀는데 우리가 이게 째깍째깍 가는 시간을 우리가 아까워해야 돼요. 아까 돈은 우리가 다 쓴다 그랬잖아요. 다 씁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 시간 다 안 쓸 수 있어요. 잠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것도 쓴다고 생각하고 멍하니 이렇게 있는 시간도 있을 거고 86,400초가 많은 것 같지만 우리 지금 째깍째깍 그러는 초 단위로 하면은 예를 들면 누가 그러잖아요. 누가 그 운동선수 그 축구선수 유명한 맵시보다 더 호날두는 하루에 벌어들이는 게 억대입니다. 억대. 근데 그 사람은 시간을 처음부터 썼을까요? 다 썼을까요? 그렇지 않고 노력을 해서 반복을 해서 아마 그런 수입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86,400초라는 것을 하루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 방금 대답했던 대로 아낌없이 우리 여러분들이 이 모든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동암 후배들 내가 처음에는 시작하기를 그냥 형처럼 선배처럼 이렇게 대하고 싶은 마음인데 또 이게 공격인 그 특강이기 때문에 존칭을 해서 했는데 나는 이걸 좀 싫었어요. 그냥 야 니네들 어찌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말라고 또 우리 집에서도 그렇게 하고 해서 했는데 여러분 우리 동암에서 자란 사람들이 정말 전라북도 여지각지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죠. 올해 몇 회라 그랬죠? 올해 졸업생 35회. 여러분들이 35회예요. 그럼 저희는 1회 졸업생이에요. 1회와 35회 그 사이에 있는 선배들 정말 훌륭한 선배들 많고 있어서 자부심을 갖고 우리 동아면이라는 그 끈기를 가지고 생각하시고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1분 안에 끝낼게요. 30주년 때 우리 김진태 교장 선생님이 글을 하나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30년대 졸업생 글 30주년 때 이게 한 7년 전 얘기예요. 7년 전 얘기인데 내가 이 쓴 것을 와서는 다 읽을 수 없고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썼는데 이게 아마 한 세 센텐스인데 마지막 결론만 이걸 읽는 것으로 하고 여러분 오늘 특강 마치겠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고교인 동암의 학부모가 되기도 했다. 세월의 유상함을 느낀다. 돌이켜보면 동암은 내 인생의 기쁨 그 자체였다. 그때 그 시절 사랑하는 은사님과 정겨운 친구들이 있었기에 오늘 나는 추억을 먹고 사는 행복한 존재가 된 것 같다. 전주 동암고등학교 1회 졸업 참 자랑스럽다. 이력서에 출신 학교를 쓸 때면 더욱더 자랑스럽다.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후배들을 만날 때면 더없이 반갑고 대견스럽다. 이제 그 옛날 잡았던 추억의 삽자루 대신 후배들에게 봉사와 참사랑이라는 큰 나무를 안겨주고 싶다. 그리고 함께 외치고 싶다. 동암이여 영원하라. 고맙습니다.